야곱의 두 아내 중에 라헬이 아버지의 뭘 훔쳐가지고 와요? 드라빔을 훔치죠. 드라빔. 여러분들은 드라빔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7cm입니다. 7cm. 7cm. 크면 10cm입니다. 이게 청동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다가 금붙이로 입혔어요. 그래서 금도금을 한 건데요. 실은 문이 열렸으면 드라빔을 보실 수 있었어요. 박물관 드라빔을 딱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여리고를 가시잖아요. 오늘 여리고 가는 일정인데 이스라엘 고고학박물관 가면요 여리고 유물을 못 봅니다. 여리고를 언제 발굴을 주로 했냐면 1920년대 하고요 20년대, 30년대, 그 다음에 1950년대 발굴했어요. 근데 이때 여리고는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유물을 보시려면 요르단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리고 유물을 보시려면. 근데 여기 고각박물 가면 여리고 유물이 다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출토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리고를 보시지만 여리고의 유물의 모습들이 어쩌 있는지 보시고 가서 이제 여리고를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라마단 이야기고요. 10시에 문을 여는 바람에 보지 못하게 참 아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쿤난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쿤난 있으면 414번을 보시는데 자, 414번이 현재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요르단 여기 고각박물관 말고 요르단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고각박물관이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유물의 손상이 좀 많아서 새로 이제 요르단 박물관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유물들 좀 옮겨가고 있거든요. 요르단 박물관에 가면 414번 이 414번 가운데 청동으로 만든 게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414번은 요르단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414번 가운데 청동으로 만든 것은 요르단에 와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청동으로 만든 414번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부식이 심해가지고 판독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판독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곧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보물을 거기에 기록해 놨을 거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보물을 찾으려면 요르단 박물관에 있는 청동으로 만든 청동 두루마리로 된 그 사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414번은 이스라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요르단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가는 장소가 히스반, 텔 헤스본입니다. 텔 헤스본을 가는데요. 저희가 이 텔 헤스본에는 고고학층이 총 19개 층입니다. 19개의 층으로 구별이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랜 시대 동안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헤스본은요, 로마 시대, 헬라 로마 시대 때는요, 에스부스로 불렸어요. 뭘로 불렸다고요? 에스부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마다바 지도 있죠. 마다바의 모자이크 지도에는 히스본이 에스부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식으로, 헬라 로마식으로 에스부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텔 헤스본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지명 가운데 고대 지명을요 오늘날까지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헤스본 같은 경우는 오늘날 지명은 히스반이에요. 히스반. 아랍어로 히스반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 헤스본의 자음이 아랍어 자음과 똑같은 발음으로 똑같은 자음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수도였던 헤스본이라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요. 이걸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에 있는 성 앤드류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고고학
팀에서 발굴한데 성 앤드류 대학교가 제7일 안식일 계열의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이 이제 헤스번하고요 마다바 이 지역을 프로젝트를 해요. 마다바 고원 지역에 대한 고급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약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가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헤스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헤스본은 이제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가 언제냐면 모세 때잖아요. 모세 때는 어느 시대냐면 출애굽한 시기는 후기 청동기예요. 후기 청동기. 자, 후기 청동기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중기 청동기예요. 저희가 고각 연표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 중기 청동기는 아브라함 시대, 후기 청동기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철기 1기는 사사 시대, 철기 2기는 통일왕국 시대, 철기 3기는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스본에서 모세 시대 때에 후기 청동기 시대 때의 유적이 안 남아요. 유물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곳이 정말 헤스본이 맞느냐, 헤스본 성경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분명히 후기 청동기 시대 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유적이 나와야 되는, 유물이나 유적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뭐 어느 시대 것만 나오냐? 철기 1기, 철기 2기, 철기 3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사들이 시작된 때부터 분열왕국 시대 때까지의 유적은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시대, 아랍 시대 때의 유물까지 아주 나오는데 그 이전, 사사시대 이전의 유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정말 헤스본이, 이 장소가 헤스본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표하는데, 저희 이제 복음주의권에 있는, 보수주의 쪽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여리고를 가시죠? 근데 여리고를 가시면 여리고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비잔틴 로마시대 유적의 위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전문가들은 여리고를 가져가면 어느 시대 거를 볼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구약시대 걸 보겠다 그러면 텔 에스 슐탄을 보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유적을 보러 가자 하면 헤롯의 궁전이 있는 그 유적을 보러 가고요. 비잔틴 로마 시대 때를 가면은 비잔틴 로마 시대 때 교회 유적이 있는 쪽으로 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똑같은 여리고라는 도시 안에 시대의 위치가 동일한 장소에 있나요? 약간 위치가 틀려요. 그걸 봤을 때 텔 헤스본도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여리고처럼 아마 모세 때의 위치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했을 때의 위치가 조금 위치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위치를 찾지 못했거나 그 위치가 아주 심하게 파손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요. 그러면서 헤스본의 지명이 오늘날 아랍어 지명에 고스란히 그 자음이 살아서 남아있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오늘날까지 그 지명이 살아남은 것들을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헤스본, 오늘날 히스반으로 이렇게 자음을 끝까지 지켜서 남아있는 경우는 고대의 이 지명을 그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야지고요. 오늘날 오히려 저희 이제 복음주의권에 있는 학자들은 특히 우리가 가는 헤스본은 지금 전면적인 발굴을 하지 못했고 유적이 훼손이 심한 점을 들어서
오히려 자유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오히려 반론이죠.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7장인가요? 보면은 이제 헤스본을 가리사 아드라빛 문의 연못처럼 정말 내 눈이 맑구나라고 나와요. 근데 헤스본을 발굴하면서 이 철기 시대 때, 분열왕국 시대 때의 아드라빛 문의 연못 장소를요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헤스본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뭐하느냐, 유적이 발견되므로 그 장소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헤스본의 이곳이 정말 헤스본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좀 더 헤스본을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히려 자유주의 쪽에서 자유주의 계열의 이제 성서 보고학자들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헤스본은 자 제가 말했죠. 자, 헤스본을 경계로 해서 헤스본의 북쪽은 어디라고요? 갓지파. 남쪽은 자 루벤지파고요. 루벤지파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서쪽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요. 요단강 동쪽에도 도피성이 3개가 있어요. 그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게 베셀이에요. 베셀이 헤스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셀이 가장 남쪽에 있는 도피성에서 도피성은요 3일 이내 거리에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서든지 3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성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어서 갓지파의 남쪽과 루벤지파에서 뭡니까? 정말 부지불식간에 또는 내가 정말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었을 때 내가 도피를 해서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성, 이제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 헤스본에서 가까운 베셀에 있습니다. 이제 과일 수확철이 지금 현재 체리하고요 복숭아가 수확철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7월이 되잖아요.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곧 있으면 포도 수확철이 됩니다. 포도 수확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지고, 자 다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돌아올 때 무엇을 메고 와요? 포도를 메고 와요. 어느 산? 헤브론산. 헤브론산 포도를 메고 오는데, 그러면 헤브론산 포도 송이가 포도알이 크냐? 그게 아니에요. 포도알은 크지 않고요. 일반 포도하고 똑같아요. 포도알은. 근데 포도송이 있죠. 포도송이가 다른 일반 포도보다 송이가 2배에서 3배가 더 커요. 송이가. 포도송이가 딱 커가지고요. 헤브론 가면 어쩌냐면 포도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포도가 맺혀요. 그렇게 맺히고요. 자, 그 다음에 헤브론 다음으로 포도 주산지가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마운트 카르멜. 하르 카르멜인데요. 자, 이 갈멜산 포도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샤밧에 안식일 만찬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리고 6월절 만찬에도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 안식일 만찬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녀 있잖아요. 미성년인 자녀한테도 포도주를 줘요. 근데 포도주는 뭐가 있어요?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야인 마토크라고 해야지고요. 마톡이 이제 맛있는 달콤한 이런 뜻인데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예요.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 해가지고요. 그 포도주를 이제 안식일 만찬에 따라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달아요.
굉장히 스윗하면서 굉장히 달면서 알코올기는 없는 그런 이제 포도주인데요. 자, 그걸 마시는데 오늘날에는 안식일의 만찬에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게 갈멜산 와인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갈멜산 와인 인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성지에서 포도 주 산지가 어디냐면 아벨그람입니다. 아벨그람임은 바로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 그래서 성지의 포도 주산지가 3개 있는데 2개는 이스라엘죠. 갈멜산과 헤브론. 또 하나는 바로 아벨그람입니다. 요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그람임 지역인데 아벨그람임이 뭐냐면 포도 농장 또는 포도 들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있는데 이 지역에 오늘날에는 지명이 뭘로 부르냐면 나우르라는 지명이에요. 나우르라는 지명인데 이곳에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요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고 했을 때 코카서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북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코카서스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은 오스만 터키가 뭐냐면은 이제 오스만 터키가 다스리고 있을 때 실은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오늘날 요르단의 나우르라는 지역. 그래서 이 나우르라는 지역에 가면요, 백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강제로 그렇게 이주시킨 역사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오늘날에도 그곳에 포도가 많이 지고요. 그곳에 이제 나우르라는 마을을 아벨그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포도 주산지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곳 요르단이고요. 아벨그람임은 어느 지파에 있는 땅이냐? 갓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랍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면 뭘 해요? 결혼하죠. 자, 그래가지고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사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가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 가서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 딸의 이제 여자의 아버지가 너 정말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예,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알았다, 가서 기다려라 라고 말해요.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요, 친척들을 소집을 해요. 뭐 한다고요? 친척들을 소집을 해요. 친척들을 딱 소집을 해가지고 물어봐요. 먼저 그 자기의 딸의 사촌들에게 물어봐요. 남자 사촌들에게 내 딸하고 결혼할 사촌이 있느냐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 딸의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의 남동생들 그리고 자기의 형에게 물어봐요. 내 딸을 후초로 데려갈 의향이 있으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현재 어느 가문에 누구와 사귀고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문과 결혼하는 걸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친구, 딸의 남자친구 불러요. 너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그러면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의 아버지가 만나서 협상을 해요. 무슨 협상이냐? 지참금을 얼마씩 서로 줄 것이냐. 남자 쪽은 여자에게 얼마의 지참금을 주고 남자 쪽은 여자 쪽에게 얼마의 지참금을 줄 것인지 서로 협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합의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뭐가 일어날까요? 명예살인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남자 여자 둘 다 죽입니다. 근데 오늘날 요르단에도요 1년에 약 7건씩 발생합니다. 대평균이 7건씩. 그러면 아까 제가 여자의 아버지가 사촌들에게, 그 딸의 사촌들에게 내 딸하고 결혼할 의향이 있는 사촌이 있느냐 했는데 있습니다 하면은 누가 결혼하냐면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촌하고 결혼해요. 사촌. 아무리 연애를 해도요 사촌이 내 여 사촌을 데리고 가겠다 하면은 그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오늘날 중동의 풍습입니다. 풍습. 전통적으로 내려온 풍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요 다른 부족, 다른 가문 출신하고 결혼하는 걸 별로 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부가 다른 부족에게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부가 다른 사람에게로 뺏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촌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사촌끼리 결혼하면 지참금을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자들도 사촌과 결혼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혼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사촌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국가도 이 사촌하고 결혼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요 남자가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 3번 하면 이혼이 성립이 돼요. 뭐라고요? 이혼을 몇 번 하면? 3번. 변속해서 말하면 뭐가 성립이 돼요? 이혼이 성립이 돼요. 관습법상.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뭐예요? 꼼짝없이. 그래서 이거 중동은요 정말 여성의 일꾼이 없는. 그래서 아무리 뭐합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현재 중동 국가에서 이 무슬림권에서 연애 결혼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디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연애 결혼합니다. 이 중동 이제 특히 전통적인 아주 무슬림의 이슬람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가문 출신의 여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럽다고 해요. 연애 결혼을. 그게 얼마나 로맨스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우리는 그것도 하지 못해요. 자, 지금 저희가 좌우편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푸르르고, 자 좌우편을 보세요. 자 좌우편 보시면 굉장히 목초하기에도 좋고요. 굉장히 푸르르죠. 지금 가치파의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지역, 암만 근교는요 암문 지역 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 이 지역은 가치파의 영역입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보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여러분 어제 페테라 갔다 오시면서 사막 광야 보셨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렇게 풀이 있고 나무가 울창한 이곳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곳이 좋은 거예요. 빨리 이곳을 먼저 차지하는 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예요? 그런 욕심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대로부터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용이한 장소는요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의 조건을요? 3가지의 조건. 첫째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농작물을 농사지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경작할 수 있는 땅과 물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에요. 남이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면 도루묵이거든요. 뭘 하느냐? 방어하기에 용이해야 돼요. 근데 성지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이 방어하기에 용이하고 물이 나고 그 앞에 농경지가 아주 많이 펼쳐져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그 생활했던 곳에 이어서 후대에도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헤스본의 층위가 총 19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9번 이 마을이 무너졌다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럴 정도면 얼마나 이 헤스본이 살기에 좋은 장소입니까?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조금만 가면 헤스본이거든요. 자, 헤스본인데, 자, 헤스본 주변에 뭐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목축하기에 좋고, 또 밀을 심어서 뭐합니까? 먹을 걸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아주 잘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헤스본이 해발 고도가 935m입니다. 몇 미터라고요? 935m. 다른 지역보다 약 50m에서 많게는 100m 정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방에 뻥 뚫려져서 유독 높은 장소거든요.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쳐들어온지 안 쳐들어온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멀리서 저기 쳐들어오는 말발굴 소리, 사람이 몰려오는 모습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스본은 뭐하기 편하다? 방어하기 편하다.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 자, 헤스본은 또 뭐가 있냐면 주변에 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샘. 사람이 살아가기 편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이곳 헤스본을 근거지로 삼아서 뭘 했냐? 생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곳 헤스본은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굉장히 살기에 좋은 장소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우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한 뭘 했냐면, 자, 베이스 캠프로 삼은 거예요. 자, 저희 왼쪽에 보면 저 뒤쪽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 지나가고 있는데 이 뒤쪽에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을요 헤스본을 언급할 때 항상 따라오는 지명이 있어요. 에르알레. 헤스본 외곽에 있어서 헤스본을 방어하는 요새처가 되었던 마을 에르알레가 항상 선지서를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사야 선지자든 에레미야 선지자든 선포할 때 항상 헤스본과 에르알레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르알레를 지나왔고요. 에르알레를 지나왔으면 당연히 근처에 뭐가 있을까요? 헤스본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헤스본, 자, 저희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언덕이 있어요. 여기서 정면에 보이는 언덕이 뭐냐면 텔 헤스본입니다. 텔 헤스본. 자, 헤스본이 멀리 이제 정면 쪽에 보이는 언덕이 바로 헤스본입니다. 주변보다 높죠. 올라가면요, 오늘 날씨가 좋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 배대를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다고요? 배대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헤스본을 데려가지고요, 배대를 보신 분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딱 2팀만 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텔 히스본 도착했습니다. 히스본 도착했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뭐가 펼쳐져 있어요? 목초지들입니다. 목초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던지 이곳을 흥걸지를 삼고 진리에게 좋은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좋은 장소고요.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을 보는데 자, 헤스본 성 있죠? 성의 저 북쪽. 저 북쪽 보이세요? 네. 자, 저 북쪽은 어디냐면 바로 갓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보세요. 이쪽은 북쪽, 이쪽 남쪽은 어느 땅이냐면 루벤 지파 땅. 어느 땅이라고요? 루벤 지파. 저 남쪽은 루벤 지파, 이 북쪽으로 보이는 건 바로 갓집파. 이 헤스본 성 밖에 헤스본 성부터는 루벤 지파. 자,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서쪽이거든요. 자, 서쪽 보시면 지금 오늘 좀 날씨가 많이 덥고요. 수증기 중간에 있어가지고 저쪽이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처럼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네. 살짝 그리시면 보이는 그게 뭐냐면 바로 저기가 유대산지, 그 다음에 반야나 에브라임 산지인데요. 여기서 직선으로 이 방향에 쫙 멀리 지선에 건물들이 정말 날씨가 좋을 때 건물들이 삐끗하게 보이거든요. 그 선이 보니까 이게 날씨가 뛰어나게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쪽이 방향은 보겠죠. 동쪽으로 해야지죠. 자, 동쪽으로 해야지고 이렇게 쭉 가면 저쪽에 마을이 하나 보여요.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마을 보이세요? 네. 마을이 보이고 거기서 쭉 따라가면 저 나무 끝에 또 마을이 하나 보여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희미하게 뭔가 볼록 솟아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곳이 바로 도피섬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색. 저기 보시고요. 노벤 지파. 다리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리고 저희 앞에 앞에 남쪽에 보이는 도시 있죠?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마다바. 그리고 남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도시가 마다바 평지가 있는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경계는 뭔가요?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 골짜기인데 실은 모압 족속이 힘이 강하면 어디까지 오느냐? 이거 헤스본 남쪽에서 헤스본 아르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다바 평지가 어느 집에 가냐면 모압 족속의 집에. 그런데 모압 족속이 힘이 약하면 어디까지 모이냐면 아르논 골짜기. 근데 모압 족속이 힘이 제일 감소하는 때가 언제냐면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모압 왕 메사 때는 마다바 쪽으로 나갔거든요. 모압이 누구에게 뺏었냐? 북이스라엘과 이고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루벤 지파는요, 사사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까지는 영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라져요. 성경에서 루벤 지파의 모습이 사라져요. 유대인들이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파묻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두 보이고 벤치파가 있는 사라진 이유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라고 합니다. 교회 유적이고요. 이 앞에 보면 동그랗게 된 거 있죠? 이걸 바실리카라고 해요. 바실리카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뒤에 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바실리카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하나죠? 1인식. 교회 들어갑니다. AD 350년부터 AD 한 550년 사이에 사용된 그 추정이.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이런 교회터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약 1,200개가 넘습니다. 요르단에만 있는 교회터가 약 480개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교회터가 몇 개 있다고요? 1,200개. 그 교회가 다시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요. 교회터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이거 헤스번에 이 교회가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에 있는 거는 아랍 시대 거예요. 후기의 아랍 시대 약 10세기 이후 건데요. 뭐였냐면 목욕탕 시설. 목욕탕 시설과 저장 창고 쓰였던 거고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헬라 로마 시대 때 유적이 보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이 돼서요.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던 측면에서 이것이 헤스본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 연못 있어요? 돌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좀 내려가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샘이 있는 부분은 쭉 나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 원형으로 된 유적은 원형으로 된 유적은 원래는 회중 장소로 보였다가 나중에 교회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